네, 매주 월요일 10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스트레이트를 방송 전에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MC를 맡고 계신 엄지인 기자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제목 보니까 검사와 성범죄 그리고 검찰개혁. 네. 느낌이 팍팍 오긴 합니다. 대략 어떤 내용일까요? 성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 잣대를 오늘 고발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 식구들에게는 좀 관대한 그리고 이 문제를 검찰 안에서 직접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현직 검사인 이문정 검사가 직접 스트레이트에 출연해서 네. 검찰 안의 은밀한 이야기, 검찰개혁의 필요성 이 부분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문정 검사가 직접 출연한다. 네. 성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이중잣대. 검찰이 오늘 사실 이 성착취 동영상 이른바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외부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기들 문제, 그러니까 검사들의 성범죄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징계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 멀리 갈 일도 아니고요. 네네. 그 구체적인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다. 네. 하도 예전 조승원 기자가 출연을 했을 때 이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하다가 적발된 전직 제주지검장 계셨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징계 안 받았습니다. 징계 없었습니까? 네, 전혀 안 받았습니다. 아. 여기자 술자리 성추행 의혹을 받은 당시 중앙지검 2차장이 있었어요. 네. 경고를 받았는데 이 경고는 검찰 정식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상 안 받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많이들 아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있잖아요. 네. 그 별장 성접대 의혹. 네. 그 동영상에 버젓이 얼굴까지 찍혀 있는데 네. 검찰은 뭐 잘 안 보인다,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었잖아요. 네. 이분도 징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다 버젓이 변호사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 네. 특히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다루는 추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2015년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성범죄입니다.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검사들의 성범죄. 그렇죠. 2015년 서울 남부지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문정 검사 오늘 네. 이렇게 출연할. 그러니까 2015년 5년 전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걸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범행 내용까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네. 방송이라서 좀 조심스럽고 이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을 보면은 네. 말로 옮기기 힘들 정도로 저질이에요. 그 되게 정도예요. 저급하고 어. 뭐 식당, 노래방 또 심지어는 신임 검사 남부지검에 처음 발령받은 신임 검사의 환영식에서도 그 신임 검사 앞에서도 버젓이 성추행이 이루어집니다. 성폭행도 있었고요. 성폭행까지 있었던 거군요. 네, 후배 검사를 성폭행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2명이 여기 연루되어 있는데 네. 피해자들은 후배 검사들이에요. 네. 상습적인 성범죄가 이뤄진 건데 네. 징계도 하지 않았고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명 다 사표 내고 명예퇴직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기업의 임원이 됐습니다. 또 이 중에 한 분은 명퇴 수당까지 받아서 나갔습니다. 일상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살고 계시네요. 그렇죠. 굉장히 잘 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뭐 취재 이런 것도 아니고 판결문 그 수사 기록에도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가 있죠? 이런 사건을? 이게 한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2015년에 사건이 처음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피해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그런데 수사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서지연 검사가 법조계 미투 사건을 2018년에 폭로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검찰이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해요. 아. 그래서 2명을 뒤늦게 재판에 넘깁니다. 네. 그런데 역시 징계는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현직 검사인 이문정 검사가 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게 검찰 수뇌부가 이거 봐준 거다.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한 거다.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간부들을 고발합니다. 2018년에.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2년간 질질 끌다가 올해 와가지고 2020년에 문제 없었다 이러면서 불기소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의 공윤성 기자가 이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해서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한 게 맞는지 따져보습니다. 일단 드러나 보죠. 네. 불기소 결정문에는 뭐라고 써 있던가요?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직하기로 했고 피해자들은 풍문, 그러니까 소문이 날까 봐 우려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조사 중단했으니까 문제 없는 거다. 그런데 대체 검찰이 네. 어떤 성범죄를 그것도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조사를 중단하나요? 그렇지 이해가 않잖아요. 안 가죠. 네. 피해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더구나 검찰 내부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는 특히 엄중히 처벌해서 네. 다른 공무원들보다 관대하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런데 지금 관대하다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다가 당시의 성범죄는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한다는 규정도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범죄인 거죠. 네. 더군다나 피해 검사들이 처음에는 처벌 의사도 밝혔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황당한 건 알아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조사받은 녹취 기록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걸 진상조사 해보려고 검찰 안에서 따져보니까 처음에 조사했던 검찰이 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건 누가 수사합니까? 검찰이 이렇게 없다고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직무유기라고 고발한 사건까지 사실상 일반인들 보기에 덮어버린 건데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오늘 나오는 겁니까? 네,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이문정 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기소 결정문을 쓴 검사가 만약에 이걸 알고도 이렇게 쓴 거면 이거 허위 공문서고 네. 정말 이 사건 수사가 문제 없었던 거라고 믿는 거라면 이거 검사 자격 없는 거다. 네. 그래서 어렵게 방송 출연하셨는데 네네. 또 스트레이트에 나오는 걸 결심하신 이유는 네. 스트레이트에 나와 보니까 검찰총장 장모도 기소는 되더라. 그래서 방송에 나와야 검찰이 네. 하는 척은 한다. 네. 그래서 어렵게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팀 이런 그 수사를 취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방송 나가면 이문정 검사의 기대 혹은 바람대로 다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녹취까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도 안타깝게 네. 그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번 달에 끝나요. 이번 달에. 네, 그래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문정 검사는 검찰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구해보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검사들 어떤 조직을 보면 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어요. 오래됐지만 이문정 검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문정 검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검찰은 이미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 이 검찰이 네. 사회 정의를 재는 잣대라고 불리는데 잣대가 굽으니까 사회도 당연히 굽게 된다. 네. 또 검찰이 위로 갈수록 썩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네네. 그래서 검찰답지 못한 사람이 나가거나 징계를 받아야만이 자정 능력이 다시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네.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한 거는 네. 최근에 이 채널A 사태가 있잖아요. 검언유착의 대표 사태인. 네. 이걸 지금 감찰을 한 해 만에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검찰 안에서 이문정 검사가 보니까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는 방어 논리를 기자들을 이용해서 쓴다. 검언유착이 실제 존재한다. 이런 폭로도 하셨습니다. 이문정 검사가 실제 이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발언을 했다고요? 네, 뭐 실명도 거론하셨는데 네. 뭐 어떤 기자는 어떤 검사의 키즈다 이렇게 안에서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물겨운 그들만의 브로맨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특히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네. 특정 사건에 개입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 안에서는 관선 변호라는 은어를 쓴다고 합니다. 관선 변호. 네, 이게 원래는 그 국선 변호사 같은 공공 서비스를 뜻하는 용어인데 네. 관에서 임명한 변호사처럼 검찰 간부들이 뛴다는 얘기예요. 와. 그러니까 네. 검사들이 변호사처럼 수사에 개입하고 청탁받는다 이건데 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자신이 목격한 것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문정 검사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스트레이트 엄지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